FA 자격을 취득한 LA 다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워커 뷰러가 정들었던 LA를 떠나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입니다. 워커 뷰러는 지난 9년간 다저스에서만 뛰며 다저스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컸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로열티는 프로의 세계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아니죠. 워커 뷰러도 결국 자신이 꿈꿨던 다저스에서만의 선수 생활 마무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때 다저스의 희망으로까지 불렸던 워커 뷰러는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스턴은 왜 그를 영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 뷰러는 다저스 1라운드 전체 24번에 픽된 순수 다저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이후 줄곧 다저스의 미래로 점쳐지며 다저스의 로테이션 투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빅리그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프로의 세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빅리그 데뷔를 이루게 되죠. 물론 첫해 그가 이룬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불펜에서 8번 출장했으며 9.1이닝을 소화했고 ERA는 7.71이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신인 투수들이 겪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제구력이었죠. 100마일에 근접하는 빠른 공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패스트볼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고 애초에 경험을 해주기 위해 올렸던 것이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쭉 밀고 들어가는 워커 뷰러의 패스트볼이 매우 매력적이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죠. 그 인상과 가능성 덕분이었을까요? 2018년부터 그는 1군 로테이션 투수로 선택됩니다. 지난해의 성적을 생각한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겨울과 봄에 보였던 그의 성실함과 발전된 모습은 프런트와 감독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2018년 24번 출장에 137.1이닝, 탈삼진 151개, ERA 2.81, WAR 3.1을 기록합니다. 다저스의 팬들은 클레이튼 커쇼 이후의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근본 다저스맨의 탄생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녔던 패스트볼은 온데간데 없고 묵직한 패스트볼이 하이존에 꿋꿋이 찍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커의 개발을 완전히 이뤄내 빠른 볼이 더 강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포심 40.7%, 싱커 18.9%, 60%에 달하는 구종을 빠른 볼만 구사했습니다. 구사율도 구사율인데 워커 뷰러의 패스트볼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평균보다 2.6인치 정도 높게 들어가며 상승 무브먼트를 보이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이닝 히터의 면모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30게임 182.1이닝을 던지며 평균 6이닝 이상의 피칭을 하게 되죠. ERA도 3.26으로 매우 좋았고 WAR은 5.1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진정한 다저스의 에이스급 투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전의 2개의 시즌을 넘어서는 본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저스의 1라운드 드래프트 1픽의 성공을 MLB 전체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3번 출장에 207.2이닝을 던졌고 212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ERA 2.47, WAR 5.6을 기록합니다. 단숨에 MLB 최정상급 투수로 올라섰으며 전국구 선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시즌을 만들었죠. 100마일에 달하며 묵직하게 들어가는 패스트볼. 이젠 자신의 세컨 무기로 거듭난 커터. 큰 각으로 감기는 슬라이더. 변속을 담당하는 커브까지. The 1-2. Breaking ball. Computer agreed this time. Got it right, huh? 그의 피칭 레퍼토리는 완성되었고 이대로 순풍을 탄 배처럼 멋진 항해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에 찾아옵니다. 2021년 무리했던 걸까요? 아니죠. 현재 투수에게 팔꿈치 부상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폭탄이죠. 그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22년 중반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렇게 22년 중반기부터 23년 1년 워커 뷰러는 1년 반이라는 기간을 수술과 재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잠시 그의 커리어가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맞이한 2024 시즌 우리가 알고 있던 워커 뷰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워 보이는 그의 패스트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워커 뷰러의 메커니즘 특성상 패스트볼의 수직 무브먼트가 정말 중요한데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강력한 패스트볼 구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맞고 또 맞았죠. 16게임 75.1이닝, ERA 5.38. 2년에 가까운 공백에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다저스에서 기대했던 전도 유망한 미래를 짊어질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난 놈은 난 놈인가요? 그는 시즌 후반에 들어서 서서히 자신의 밸런스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구속과 구위에 적응해 자신만의 새로운 피칭 컨셉과 패턴을 만들어 나가며 제2의 워커 뷰러를 서서히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딱 기대했던 워커 뷰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피칭을 보여주죠. 월드 시리즈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피칭을 선보이며 다저스의 또 한 번의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개인 커리어 다저스에서의 두 번째 우승을 맞이하게 되죠. 다저스의 팬들은 환호했고 워커 뷰러의 팬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멈췄던 배가 다시 항해를 할 준비를 끝마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인걸 다저스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매우 훌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워커빌러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워커빌러와 프론트는 나누지 않게 되죠. 오히려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이크 스네거의 계약이었죠. 이로써 다저스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워커빌러는 잡지 않는다. 이미 다저스의 선발진은 넘치고 넘쳤던 상황이기에 다저스의 확실한 무브였죠. 9년간의 동행이 끝날 것을 암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왜 잡지 않았을까요? 분명 반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말이죠.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3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커빌러는 어쨌든 시즌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구위 자체가 완벽히 회복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피칭을 한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퍼즐 조각이 아니다입니다. 커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다저스 선발진을 생각해보면 자완 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에이스라고 불릴만한 선수도 없죠. 에이스 롤이 가능한 자완 선발 투수, 딱 맞는 카드가 FA 시장에 있었고 그 퍼즐이 다저스에겐 더 알맞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금액적으로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워커빌러가 생각하는 금액과 다저스 구단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계약 기간이 너무도 차이가 커 좁혀질 간극이 아니라고 판단해 빠르게 워커빌러의 재계약의 선택지를 접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다저스가 생각하는 워커빌러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저스는 워커빌러의 손을 놓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보스턴은 어떻게 왜 블러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우선 계약 연차가 중요한데 1년입니다. 1년 2,100만 달러. 퀄리파잉 오퍼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죠. 보스턴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샐러리가 꽉 찬 팀도 아니고 그리고 구단 속사정이 좋지 않은 팀도 아니기에 1년 찍먹해보기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보스턴은 내년 시즌도 딱 찍먹해보기 좋은 시즌입니다. 존 헨리가 최근에 돈을 잘 안 씁니다. 보스턴이 우승권에 멀어진 지도 꽤 됐죠. 근데 다시 일어나 준비를 슬슬 끝내볼까? 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시즌이 내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의 방향성 자체가 내년에 찍먹이 컨셉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이제 슬슬 컨텐터 해봐? 라는 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내년 시즌의 성적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수 구성이 딱 그렇기에 좋은 상황이거든요. 타선에서 제런 듀란, 라파엘 데버스는 팀의 중심을 이뤄주고 있고 어쨌든 요시다 마사타카도 이제는 3년차로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트리스탄 카서스, 윌리엄 아브레유가 미래와 현재를 담당해주고 있고 마르셀로 메이어, 로만 앤서니라는 새로운 신예급 선수들도 빅리그 데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진이 또 인상적인데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수 가레 크로셰를 트레이드로 데려와 선발진 구성이 단숨에 힘이 붙었습니다. 가레 크로셰, 테너 하우크, 브라이언 벨로, 커터 크로포드 로테이션 구성으로 봤을 때 어느 팀이건 절대 밀리지 않는 구성을 만들어놨죠. 여기에 이제 워커빌러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펜에도 체프먼을 영입해 켈리 젠슨의 이탈을 맡기도 했고요. 이래저래 딱 찍먹해보기 좋은 시즌이 내년입니다. 만약 대충 우승을 할 수 있는 각이 보인다? 최근 보스턴이 우승할 때의 모습처럼 또 반짝 컨텐더로 바짝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년은 워커빌러에게는 FA 재수라는 목적으로 안성맞춤, 보스턴으로서는 큰 그림을 맞춰보기 전에 미리 그려보는 그림으로 안성맞춤인 셈이죠. 보스턴이 그를 영입하는데 너무도 좋은 조건이 상호간에 있었습니다. 블루는 이제 야구 인생 제2막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죠.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 시즌 내내 거대한 압박을 받을 테고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의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죠. 파란색 유니폼에서 붉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워커빌러, 멈춰있던 배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위대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될까요? 내년 시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죠.